최근 일본 사회를 놀라게 한 야쿠자 조직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야쿠자 조직의 절연장이 긴급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인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절연장은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통 야쿠자 집안인 시즈미 가문에서 발표했습니다. 제6대 시즈미 가문의 야쿠자 조직이 한 조직원에 대한 절연 사실을 공개하고 완전히 추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즈미 가문의 야쿠자 조직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자이다 라고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인연을 완전히 끊고 저 인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고 밝힌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그 회원은 야쿠자 업계에서 잘 알려진 유튜버이며 구독자 1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야쿠자 조직에 있는 동안 야쿠자 활동에 대한 경험을 자세히 소개했고 다양한 활동에 대한 논평을 하면서 많은 구독자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조직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인 절연의 처벌을 내린 이유가 유튜버로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야쿠자의 처분에는 파문, 절연, 제적이라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파문은 조직에 문제를 일으켜서 추방을 의미하는 처분입니다. 조직 이름을 내걸고 마음대로 사고를 치고 다니거나 좀도둑질이나 마약을 하는 경우 쫓아내는 것입니다. 절연은 파문에 비해 처벌이 무겁고 심각한 조직원에게 내리는 처벌입니다. 조직과 야쿠자 업계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직 자금을 횡령하거나 중대 사건으로 체포되어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제적은 노력이나 질병으로 자발적으로 탈퇴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처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행정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시즈미 가문이 발표한 절연장이 일본 사회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야쿠자 조직들이 조직원들의 유튜버 활동 때문에 골치 아파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최근 들어 야쿠자 업계는 나이가 많고 적고 관계없이 야쿠자 활동을 오래 했든지 신입 조직원이든지 관계없이 유튜브 활동을 하는 조직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야쿠자 유튜버들은 당당하게 어느 조직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등의 내부 사정을 노골적으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쿠자 조직원 출신 유튜버끼리도 서로 거짓말이다, 뻥치고 있다 라며 비난전까지 합니다. 조직을 쉽게 탈퇴하고 바로 유튜버로 등장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 고참 조직원들은 매일이 충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쿠자 유튜버들의 활동을 도리어 지지하는 조직들도 있습니다. 조직 출신 유튜버들이 아주 멋있게 조직 활동을 포장해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하나로 조직이 화려하게 포장되면서 갑자기 입단을 희망하는 신입들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야쿠자 조직들의 범죄 활동이나 내부 비리를 마구잡이로 까발리는 유튜버들 때문에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구독과 좋아요 때문에 쓸데없이 과장하고 황당한 주장까지 폭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쿠자 유튜버들도 유튜브의 정책을 지키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튜브는 폭력적인 극단주의 또는 범죄 조직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에 의해서 제작이 되거나 범죄자를 찬양하거나 기념하는 콘텐츠 등은 절대 유튜브에 게시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결국 야쿠자 출신 유튜버들은 야쿠자 내부 상황이나 사건 사고를 주제로 사용하면서도 검열에 걸리지 않도록 영상을 제작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야쿠자들을 장난스럽게 묘사하거나 내부 사정을 엉뚱하게 폭로하는 식의 내용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런 뉴스에 대해 많은 일본인들은 결국 유튜버도 야쿠자이다, 야쿠자의 활동 영역이 넓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라고 우려합니다. 인식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어떤 식으로라도 경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큽니다.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돈을 버는 도구가 되어버린 유튜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파문이든지 절연이든지 관심 없다. 일단 대중은 그 조직과 조직원은 다 싫다. 현재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야쿠자는 범죄 조직을 반사회적인 조직과 인물로 규정해왔습니다. 결국 많은 일본인들은 야쿠자 유튜버들도 결국 야쿠자이고 그 자금이 결코 좋은 일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야쿠자 유튜버의 대부는 차이니즈 드래곤의 창설 멤버였던 사사키 히데오라는 인물입니다. 사사키 히데오는 징역 15년을 살고 나와서 손 씻었다면서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야쿠자도 두려워하는 최악의 범죄 마피아 조직을 만든 남자라는 책까지 출판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뿐 아니라 일본의 유명 유튜버들이 서로 모셔가려고 경쟁을 할 정도입니다. 최근 차이니즈 드래곤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바빠진 것입니다. 결국 먹고 살기 힘들어진 야쿠자 조직원들이 사사키 히데오를 롤모델로 삼고 계속 유튜버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야쿠자는 현재 반사회적 조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레스토랑 예약, 차량 구매 계약, 주택 임대 계약, 은행 계좌 개설 등이 모두 쉽지 않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2007년 6월에 일본 정부가 기업의 반사회적 세력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호텔이나 골프장, 음식점은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폭력단 등 반사회적 세력 배제 조항을 대부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폭력배를 배제하기 때문에 종종 감형으로 숙박했다가 체포되는 뉴스가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야쿠자 조직원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직 이동을 밥 먹듯이 해오면서 돌파구를 찾아왔습니다. 야쿠자 조직원들이 조직 탈퇴를 하고 작은 조직원으로 다시 가입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한구레라는 준폭력 조직입니다. 한구레라는 말은 일반인과 조폭의 중간쯤에 있다고 해서 한이라고 하고 삐뚤어지다라는 뜻의 구레루와 회색지대를 의미하는 그레이 등을 합친 신조어입니다. 야쿠자 등 범죄 조직에 속하지 않으면서 무리를 이루어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일부 야쿠자 조직들이 탈퇴와 해산으로 소규모 한구레 집단으로 헤쳐모여 한 상황입니다. 이들 조직이 일으키는 범죄 성격이 야쿠자같이 발전하면서 일본 경찰도 준폭력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구레는 야쿠자처럼 가입 시에 혈서를 쓰고 탈퇴를 할 때에는 끔찍한 폭력이 가해지는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자유롭게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결국 자유롭게 조직을 이동하게 된 상황이 많은 경험을 가진 폭력 조직 출신 유튜버들의 경쟁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범죄 조직의 멤버였다가 다음날은 다른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결국 범죄 조직 단체가 조직은 있지만 멤버는 항상 유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를 때에만 모였다가 바로 해산, 해체해버리기 때문에 규모나 조직 실태 파악이 어렵습니다. 경찰도 결국 이런 정확한 조직원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MZ세대 야쿠자들은 차이니즈 드래곤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 바로 야쿠자를 탈퇴해서 차이니즈 드래곤 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할 만한 쇼킹한 내용이 있으면 바로 영상 제작을 욕심냅니다. 모두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 바람에 야쿠자 조직도 마찬가지이지만 차이니즈 드래곤도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유튜브가 이제는 일본의 전통 폭력 조직인 야쿠자 조직을 허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야쿠자 조직 보스도 유튜브 영상에 등장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마 애교를 많이 떨고 먹방까지 하면 구독자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